셋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저희는 머니백 지급 명령 21편 설명하려고 모였습니다. 오른쪽은 박우진 변호사. 저는 법률 콘텐츠 전문가 유동주. 저는 김하은입니다. 네, 오늘 마지막은 아니지만 21편 사례가 준비됐다는데 어떤 사례일까요? 간단하게 사례 설명을 좀 해주세요. 저희 서비스 이용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것 중에 하나죠. 네. 질문. 네. 사례일 수도 있고요. 음. 네. 직원 명령 신청하면 돈을 모두 다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? 아주 기본적인 얘기네요. 네. 받을 수 있냐? 네. 뭐 그래도 저희가 서비스 비용이 싸긴 하지만 네. 뭐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. 그쵸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이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거의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? 저기 대학 가면 여자친구 생기나요? 아니면 뭐 서울대에 가면 성공하나요? 거의 대학 그 가면 수준에- 살 빠지나요? 뭐 그 수준이네. 네. 그렇죠. 자기 거는 그래도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꼭 알고 싶은 거예요. 그쵸. 저 같은 경우는 받을 수 있으면 확신을 돈 받을 수 있으면 신청할게요. 그러신 음. 분들도 있고요. 네. 그래서 머니백 지급 명령 신청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? 질문 들어오면 어떻게 대답하시는 거예요? 저는 보통 자주 하는 질문에도 있으니까 자주 하는 음. 질문도 참조하시라고 하는데 네. 이제 뭐 설명을 드릴 때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. 제가 개인 사정에 대해서 다 모르잖아요. 사건에 그쵸. 대해서.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으로밖에 말을 못 하는데 지급 명령이라는 게 송달이 되고 나서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안 해야지만 지급 명령 확정돼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개인 사정보다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송달된 지급 명령 사건이 한 495만 건, 거의 500만 건인데 이의 신청한 게 11.9%예요. 57만 건 정도 이의 신청해서 그래도 10종 뭐 거의 10개 중에 9개 가까이는 거의 그러네요. 확정이 됐잖아요. 90%. 이의 신청을 안 한 경우. 그래서 제가 모든 개인 사정을 모르니까 통계적으로는 이렇다. 이걸 참조하셔가지고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고 신청하실지 결정하시고. 여기서 또 한 번씩 제가 드리면은 11.9%만 이의 신청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지급 명령 자체는 인정이 됐다는 거잖아요. 네, 확정이 된 거죠. 그럼 네. 그거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것까진 아니고 돈을 받을 수 아. 있는 권리를 네. 획득. 법원으로부터 가졌다는 거죠. 네. 그렇죠? 네, 법원이 네. 인정해준 권리가 된 거예요. 그러니까 네, 우리가 네. 차용증으로 갖고 있던 카톡으로 갖고 있던 간에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돈이 500만 원 있는데 네. 내가 말만 한다고 주지 않으니까 강제로 이 사람한테 받고 싶다. 네.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서 지급 명령을 신청해야 되는데 네. 그게 100 신청하면 90건 정도는 그냥 네. 상대방 이의 신청 네. 없이 받아들여졌다. 그 얘기죠? 네. 네.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아까 말한 지급 명령 신청하면 판결을 받을 수 있느냐, 확정된 판결을. 그게 방금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고 두 번째 물어본 경우는 상대방이 돈이 없어요. 아이고. 네. 돈이 없는데 이거 돈 받을 수 있어요? 만약에 판결 같은 거를 받아도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뭐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요. 네. 아무리 판결 같은 걸 받아도. 그래서 돈이 없으면 못 받게 됩니다.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이 돼요. 만약에 임금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신청을 안 하면 소멸시효가 지나가지고 네.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데 10년이 연장되기 때문에 뭐 그 기간 동안에 그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재산이 생길 수 있겠죠. 임금에 대해서 압류도 할 수 있고 또 없다고 하는데 재산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. 지금 명령 확정이 되면. 그랬는데 진짜 나올 수도 있죠. 네, 없다고 그런 했지만. 경우도 있으니까 아까 시효가 연장된다는 얘기는 중요한 얘기인데 잘 알아들으셨죠?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게 있다고 그냥 차용증을 갖고 있던가 증거를 갖고 있어도 만약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몇 년 3년. 지나면 3년은 어느 경우에 3년이죠? 설명을. 가만히 있을 때. 아니 그게 아니고 달라요. 그런가요? 행사할 수 있을 때 권리를 행사할 아. 수 있을 3년은 상대방이 때. 그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민사 시효 채권에 따라서 좀 종류에 따라서 시효가 다르긴 한데 네. 3년에서 5년이에요. 이게 짧은 게 3년. 예. 일반적으로는 5년인데 설명을 잠깐. 뭐 민사 채권은 10년 동안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. 그러면 10년 동안 돈 달라고 재판을 걸지 않거나 그러면 10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. 소멸시효 때문에. 그리고 상인들 간에는 또
그 돈 거래가 짧아요. 빈번하잖아요. 그래서 5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더 짧은 것들도 있어요. 3년짜리도 물건 있어요. 판값 매매나 물건값이나 아니면 임금 같은 경우 있으면 3년짜리도 있고요. 결국에 3년, 5년, 10년으로 다른데 일반적인 사람들끼리는 보통 10년이긴 한데 그걸 10년 지나버리면 못 받는데 그 안에 지급 명령 이나 소송을 신청하시면 신청하면 놓으면 그게 그때부터 자기 권리를 또 다시 10년. 네, 시효가 또 다시 시작되는 거죠. 네. 효과를 얻을 수 10년의 있다. 시효가 이것도 다시 시작된다. 생각보다 꽤 중요한 내용이에요. 네. 네. 또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? 그리고 이제 저희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지급 명령 확정을 받았지만 네. 돈이 없으면 못 받는다 그랬잖아요. 네. 아까 저희가 이제 그래서 돈이 없는데 그러면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해보니까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다. 그렇더라도 못 받을 수는 있거든요. 네.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자 신청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.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너무 화가 나서 돈을 못 받아도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우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거든요. 재산 조사를 해가지고 돈을 찾을 수도 있지만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를 시킬 수 있어요.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는 사람이다 공적으로 알리는 게 되거든요. 그래서 네. 금융 거래를 할 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. 예,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돈을 못 받아서 힘들다 그러면 상대방을 이렇게 명부에 등재도 할 수 있고요. 재산 조사나 강제 집행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은 예, 신청을 하는 게 무조건 예, 이득이네요. 지급 명령 확정을 받아 놓으면 그리고 네. 나중에라도 또 일을 하게 되면 그 임금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어요. 맞아요.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금융 거래하게 되면 통장 금융권에 은행에 돈만 있다 그러면 다 빼낼 수 있으니까 뭐 한번 해보시는 것도 그러니까 맞아요. 결국 여러분 사람한테 떼인 돈 있으면 무조건 지급 명령 신청하시고 신청. 이왕이면 머니백통해서 신청하시면 받아들인다. 대부분 받아들일 수 있다. 대부분. 90% 정도는 받고 있고. 네. 그리고 지금 방금 눈썰미 있는 분들 눈치채셨을 텐데 하은 씨 왼손 다시 한번 들어 주시면 자 하은 씨가 다친 이 왼손 수술하셨다는데요. 안타까운 사연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전해드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급 명령 혹은 민사 소송으로 받아들일 계획입니다. 아 정말요? 하은 아니에요. 저는 씨가- 아니에요. 저희가 받을 겁니다. 아니에요. 저는 이거는 네. 이거는 당사자 의사가 가장 중요하니까요. 네. 네. 받아서 반띵하시죠. 아니에요. 이거는 하은 씨가 안 받아도 된다고 하지만 저희는 받아야 된다고 설득을 계속 하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